대법원이 이제 양다리를 걸친 것 같습니다. 계엄에 성공했을 경우, 계엄에 실패했을 경우. 안녕하세요. 닥소라 정치입니다. 예,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. 최부장님. 취소합니다.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. 네, 되게 원칙적인 분입니다. 백대현 부장판사가 실제로 그 내란 관련 법이 바뀌면서 중개가 원칙이고, 원래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개가 꼭 원칙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적으로 뭐 중대한 사안이니 이거는 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, 그리고 제대로 재판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 중개가 웬만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돼 있는데, 그럼에도 주요 그 타겟이 된 내란 재판 부인 그 지기현 부장은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. 중개를.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안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백대현 부장판사가. 네. 특수공집방, 뭐 체포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. 아, 윤석열 그 피고인이 막 안 나오다가 그 재판에는 나왔단 말이에요. 그때 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? 한 16번인가 10번을 안 나오다가, 내란 재판에는 안 나오다가 그날 보석 심판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어서 하는 보석에만 딱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미 어쩔 수 없이 거기 나갔는데 온 국민이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. 아직도 반성 안 하고 뻔뻔하게. 근데 그 내란 그 재판을 일단은 허용해서 굉장히 그때 화제가 이미 됐어요. 백대현 부장판사 하면서 짤이 돌면서 왜 화제가 됐냐면 그 윤석열 측에 막 따박따박 질문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. 세상에 변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저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야, 백대현 부장판사 되게 대단하다 해서 저도 딱 봤는데,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어요. 고등학교 1년 선배였는데 워낙 유명했습니다. 전교에 뭐 항상 뭐 전국 뭐 몇 등 이를 드니까 그냥 속입니다. 그때도 방금 말한 그 원칙주의처럼 공부만 했습니다, 진짜.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얘기가 지금 딴 데로 샜는데, 이 원칙이 무서운 게 그 내란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6개월 안에 기소된 지 6개월 안에 선고돼야 된다. 근데 이 특수공집방 기소가 7월 19일 날 됐다면서요. 사실은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도 이렇게 1심 선고를 하면서 만약에 실형 이렇게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합니다. 근데 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도망가는 피고인도 있어요. 왜냐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원래 그 피고인이 나와서 선고해서 딱 법정 구속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피고인이 간혹 있거든요. 미리 쫓기고 예상.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할지는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, 굳이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하고 그러느니 깔끔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여러모로 재판의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, 또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했다고 정치적으로 또 문제를 삼을 거 아닙니까?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. 사실은 되게 억울한 피고인도 많잖아요. 그런데 이 공권력이 어쨌든 네가 이런 체포 대상이니까 일단 가자, 서해 가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막 뭐라고 했습니까? 경호원을 사적으로 동원해서 총이라도 쏘면서 강력하게 저항해라. 이 자체가 엄청난 죄예요. 그거를 판단하면 되는데 왜 내란을 먼저 선결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가, 윤석열이 잘못된 논리를 펼 때 따끔하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.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을 빨리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5학년, 4학년 때. 보통 이제 5학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입학해서 이제 5년 차 때 2차를 합격하려면 뭐 3, 4학년 때 1차를 합격을 했었어야 돼요. 그 정도 되려면 공부만 따고 저는 뭐 추정합니다. 되게 소년 등과 케이스죠. 이번에도 보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촌철살인을 날리는, 예전에 고등학교, 대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. 사법부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그래도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? 그런데 범죄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고, 그 백대현 부장판사처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은 뭐 먼저 그 질의서만 보낸 거 저도 좀 놀라운 게, 요즘 시절이 무슨 예전 파발도 아니고 아날로그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.
실제로 저도 이제 요즘에 뭐 형사 피의자 동석을 해보면 그 법원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불러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뭐 문서로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.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뭐 충분히 전화나 통신이나 스마트폰으로 뭐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 실제였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만약에 오보였더라면 벌써 대법원이 진즉에 난리 났겠죠. 예, 그거 빨리 정정 보도해라라고 팔팔 뛰었을 텐데 조용히 있습니다. 그 내란 특검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. 자기들이 발표문에 들어있어요, 내용이. 심우전 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서 심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간부회의 참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즉시 항고 포기 경위는 다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포기 경위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다.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처분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심우정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 다수가 특검에 와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요. 여기서 내란 특검에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사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까? 예? 진술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사람을 들들 못 갔는데. 그러면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둘 다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. 예.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0시 뭐 도착을 했을 수 0시 40분. 40분에 예. 도착을 한 것도 맞고 그럼 그 전에 조선일보 기사처럼 아마 그 뭐 실제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강령을 내렸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제 느낌에는 대법원이 이제 양다리를 걸친 것 같습니다. 계엄에 성공했을 경우, 계엄에 실패했을 경우.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이건 지금 최근에 인정한 그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인정한 그 유연적 비상계엄 이걸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전국 대법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뭐 계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먼저 이 법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면 거기에 맞게 계엄 상황에 맞게 행동하려고 다 매뉴얼대로 준비도 하고 뭐 실패하면 이렇게 해야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예.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6개월 포렌직이랑 다 했었어야죠. 그러니까요. 네. 판사가 무서운가요? 특검도? 무섭다기보다도 저는 약간 동지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같이 뭐 사법연수원 나오고 같이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. 뭐 그 정도 했으면 됐다. 그런데 그 뭐 어쨌건 간에 사법부는 무슨 신성 불가침처럼 거기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예,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웃긴 거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40%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%에 육박하고요. 영장 기각률이요. 그리고 내란 특검만 해도 40, 50% 됩니다. 46% 정도 될 거예요. 그런데 일반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은 27%밖에 안 되거든요. 보통 특검이면 더 중하고 사안이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각이 뭐 평균보다 더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기각이 많이 될 거면 뭐하러 기각이 잘 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봐준 것 같아요. 사법부는. 봐준 거다. 네. 예. 그래서 2차 종합특검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 구성 자체를 이렇게 윤석열에게 때묻어 있는 검사들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 여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를 받아야 될 검사의 상당수가 특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. 네.